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EU가 탄소국경세는 산업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내 탄소국경세가 시행됐을 때 한국은 해마다 6천억 원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지배구조가 어떻게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내 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수출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타격을 미칠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U는 중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6월 이전에 탄소국경세를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국제사회에서도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세는 자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탄소국경세의 부과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탄소국경세는 이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은 2023년경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2023년에는 죽어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미국도 슬슬 제동을 걸었죠. 이 대선 공약에서 무역정책하고 기후 목표는 분리할 수 없다라면서 탄소국경세 정책 도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시간이 없다. 탄소국경세는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라면서 다른 국가들이 EU와 같은 방향, 즉 탄소를 감축하는데 따라오지 않을 경우 경쟁의 왜곡과 탄소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 기업에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면서 타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우리 유럽 내 기업들만 감축에 대한 비용을 떠맡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탄소 유출 현상이 발생할 건데 이러면 우리 경제도 지금 못 버틴다 라면서 탄소 감축에 대한 비용을 유럽 자국 내 기업들만 떠맡게 하진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표한 거죠. 이 부위원장은요, 유럽연합 밖의 각국이 탄소 배출량을 낮추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 이 텍스를 부과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래서 6월 말 이전에 탄소 배출권 조정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아요. 유럽에서 플라스틱 도입을 금지하는 등 ESG와 관련된 큰 이벤트,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이거거든요. 오는 11월에 글래스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줄이겠다, 노력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미 지난해 기후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각국들이 공감을 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실증적으로 너네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를 검증하는데 이 당사국 총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걸 앞두면서 지금 EU 내 산업계는 기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탄소 감축에 그렇게 온건한 입장을 보인다면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이 탄소 배출권 조치 강행할 거야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늦춰지면요, 자국 산업 피해가 더 극심해질 것을 고려해서 올해 안에 국경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이 철강 업체들이 빨리 도입을 해라. 우리 다 죽는다. 너네 언제까지 우리 산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거냐. 너네 우리 EU 기업을 살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어마어마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데일리 ESG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탄소국경세가 지금 6월이라는 어떤 데드라인이 나왔잖아요. 이 데드라인 때문에 각국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 이게 도입되면 한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니까 최대 1조 8천억 원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면요,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 기업들, 철강, 석유, 전자,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 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최대 1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탄소국경세가 부과가 되면요, 우리 돈을 그대로 EU한테 주는 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 이거를 탄소 배출권을 튼튼하게 하는 등 탄소 배출권을 EU와 상응하게 조치를 취하면요, 결국 한국 정부가 이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내 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친환경 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기업들이 저탄소 설비로 바꾸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돈이 그대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2023년께 이게 처음 도입되면 얼마? 6천억 원. 2030년에는 이 금액이 3배 이상 증가해서 관세로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린피스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 EU 수출만 두고 봤을 땐 철강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10%를,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 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미 수출에서는요, 이 석유화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체 수출액의 5.1%를 탄소세로 내야 합니다. 이 주요 수출 업종에 탄소 국경세라는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 수출이라는 게 이 제품을 EU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다른 국가에도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텍스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당연히 뭐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비싸져 버리잖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엄청 비싸면 질이 엄청 좋아야지 쓰는데, 지금 EU에서도 자국 철강이라든지 이런 업종을 살리려고 하는데 굳이 비싼 국내 거를 쓸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 어마어마하게 석유화학이나 철강 제품이 엄청 싸요. 그래서 이 중국 제품에는 텍스가 붙는다고 해도요, 그렇게 비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제품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겠죠.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철강과 석유화학은 자동차, 건설 산업 등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 산업이다. 이들 산업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 당연하죠. 수출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뭡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자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움츠러들다 보면. 그리고 EU 수출이 꽤 큽니다. 대미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이 크잖아요. 수출 시장의 규모가 상위권이란 말이에요. 이 시장 하나를 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국내 제조업 산업이 입을 타격이 아주 크겠죠. 기업 차원에서는 그래서 저탄소 공정을 도입해라. 국가 차원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망 저탄소화와 그린 수소 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사실 국가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있잖아요. 시나리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향은 명시를 했습니다. 주요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돌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속하겠다라고 제언을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이 마뜩치 않아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도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큰 목표가 나오면 세부 사항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한 시나리오만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잘 될 건가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정부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이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정부안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위험은 계속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ESG, 특히 E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트렌드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어요. 이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국내 기업들의 재기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